내가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생각이 많은 거, 즉 생각의 과다. 이게 지금 내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거든. 사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. 오늘은 생각의 과다,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. 생각이 많다는 것이 뭐지? 내가 생각이 많다 라고 하는데, 생각이 많다는 게 뭐지?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잡스러운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. 근데 정말 내가 동일한 시점에 다수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나? 정말 한순간에 두세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생각이 되어지냐고.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한순간에는 하나의 생각만 지금, 근데 이제 그게 1초, 2초 단위로 막 생각이 막 바뀌는 게 문제야. 바뀌는 게. 그러니까 1초 동안은 어제 봤던 동영상에서 기억해 어제 봤던 동영상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일부가 한 1초 정도 잠깐 비쳤다가, 또 그 다음 1초나 2초는 또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, 또 그 다음 또 1초나 2초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? 또 그 다음 뭐 1초, 2초는 지금 날씨가 이런데 운동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이 짭, 짧게 막 바꾸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3개, 4개, 10개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동시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, 그 생각들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막 산발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.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, 이게 멀티태스킹이 아니고, 이게 시분할 방식으로 1초, 2초 이렇게 짧게 시분할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지 멋대로, 지 꼴리는 대로 이 다양한 생각들이 막 순차적으로 시분할 방식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괴로워. 굉장히 괴롭거든, 이게. 막 생각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.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잠을 쉽게 못 드는 것도 그거야. 막 다양한 생각들이 막 중구난방으로, 이 생각 3초, 이 생각 10초,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괴로워.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다고.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과다야. 생각의 과다. 여러 생각들이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분할 방식으로
꼴리는 대로 막 생각들이 일어나. 그리고 나는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괴로워. 피하고 싶어.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을 과다 하게 됐지? 원래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나? 이게 생각에 과다하고 함께 일어나는 게 이게 수면 문제거든, 수면. 수면의 질 또는 잠을 드는 거.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게 군대 가기 전 아무 문제 없었어.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 없었고. 그리고 회사 생활, 직장 생활 초년병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수면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. 근데 이 수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익산에 있는 그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 하고 퇴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인 것 같아. 그 시점부터. 그러니까 내 나이로 따지면 30대 후반. 30대 후반. 그때부터네, 그때부터. 그러니까 한 12년, 13년 정도 된 것 같네. 생각의 과다. 생각의 과다에 관한 역사는 한 10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1, 2년. 뭐가 달라진 거지? 그 30대 후반에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?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수면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생각의 과다가 일어난 건가? 30대 후반이라. 이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내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봐. 일어나는 시기인가 봐. 30대 후반이. 이게 여자들 그 갱년기처럼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.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지배하던 10대, 20대, 30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면의 질, 수면 문제 또는 이게 생각의 과다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는 시기거든, 그 시기가. 그거하고 지금 맞물리는 것 같아. 이 생각의 과다가.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이게 내 삶의 방식, 내 삶의 맥락이 30대 후반에 뭐가 달라졌지?
아, 그러네. 이 30대 후반 정도 되면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직급이 30대 후반부터는 이게 차장이라는 직급을 내가 받거든. 나는 이제 그 30대 후반으로 더 넘어서면서 이게 프리랜서 뭐 계약직 그렇게 전전을 했거든. 30대 중반부터 그랬네. 30대 중반부터. 30대 초반까지는 이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쯤 돼서 프리랜서로 나왔으니까. 왜냐면 그 프리랜서로 나오면 돈을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가 있어서. 그리고 30대 이제 후반쯤 되면서 직급이 이제 차장. 이렇게 작은 3명, 뭐 5명 정도 이렇게 작은 소그룹을 맡아서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을 30대 후반에 했네.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주어진 일을 그냥 내 거만 하는 전형적인 그런 개발자 스타일인 거라 이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30대 후반부터는 이게 좀 일이 나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. 그냥 개발만 쭉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발도 하고 또 사람 관리도 해야 되는 그 시기하고 지금 맞물린 것 같아. 그러면서 생각에 과다가 일어난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. 이게 아마 그 남성 호르몬의 변화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직장에서 내 역할이 이렇게 관리자 내지는 개발자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과다하다, 생각이 많다는 것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만 고민을 했었거든. 그게 명상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108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주요 목적이 이 생각을 좀 줄이자. 나는 생각이 너무 많다. 라는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실제 생각이 많아진 그 맥락, 이게 어떤 맥락 속에 내가 있어서 이게 생각이 많아진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는 것만 그것만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잠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뭔가에 몰입을 하면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게 좀 치유가 되거든. 근데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. 운동 끝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또 그 많은 생각 과다가 일어나니까. 꼭 이건 뭐 다이어트하고 비슷한 것 같네. 다이어트. 잠깐 효과를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요요 제자리로 돌아가는. 이 호르몬의 변화는 첫 번째 호르몬의 변화는 이제 내가 이제 50대로 접어드니까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는 이걸 이제는 그게 내 몸이 적응을 점점점 하는 것 같아.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안 되지. 활발하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다가 그게 뚝뚝뚝 떨어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30대 후반 40대
이럴 때는 그게 이제 그 감정적인 문제,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을 시켰을지 모르나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그 뚝뚝뚝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적응하는 단계인 거니까 호르몬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. 근데 생각에 과다, 생각이 많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예전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했네. 근데 그 습성이 지금 그대로 그 습성이 일부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거든, 지금. 이걸 계속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줄여야 되겠다는 걸로 덤비니까 자꾸 그 다이어트처럼 계속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. 108배 할 때는 잠깐 효과가 있다가 108배 끝나면 운동을 할 때는 잠깐 효과가 있다가 그 운동이 끝나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.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좀 다른 방식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생각, 생각,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건가? 생각이 많은데 나는 왜 괴롭지? 그건 아마 그 생각의 그 내용이 말이야.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내가 생각을 하면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. 예를 들면, 내가 그 인라인에 푹 빠져 있어. 인라인 타는 거. 특히 요즘은 그 인라인 로드. 이렇게 막 20km, 30km.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달려나가는, 그러면서 주변의 풍광도 보고, 또 가면서 좋은 자리 있으면 사진도 찍고, 이렇게 인라인 로드에 대해서 내가 좀 푹 빠져 있거든.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인라인 로드라는 내 이야기를 내가 생각을 한다면,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인라인 길을 갈 것인가, 달리고 싶나, 그리고 내 인라인에 구성하고 있는 바퀴, 베어링, 이런 것들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, 그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은 뭐가 있나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라인 로드 할 때 어떤 자세, 어떤 포지션을 취하나,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 하나도 괴롭지 않거든.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지도 않아. 오히려 좋지.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 나름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 이야기, 내가 의도를 갖고 내 이야기를 생각하느냐, 아니면 남의 이야기, 남의 이야기를 내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꼴리는 대로 막 생각을 하느냐.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괴롭고 안 괴롭고,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
스트레스가 안 되고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.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남의 이야기를 내가 생각할 때거든. 남의 이야기. 막 어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, 1년 전에, 막 10년 전에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막 문득문득 막 떠오르거든. 아, 그때 내가 왜 그랬지? 와, 그때 진짜 쪽팔렸던 상황. 그리고 그 타인이 누군가가 그 기분 나쁜 표정 지었던 그 표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막 떠올라. 근데 그걸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. 라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거든.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생각들. 내 이야기가 아니야. 남이 만들어준 이야기. 남이 내 기억 속에 새겨놓은 이야기들이거든. 그리고 TV나 드라마 그 장면들. 그 드라마, TV나 드라마 이런 동영상 장면들 중에 내 감정을 건드리는 씬. 그 씬들이 자꾸 생각나거든. 내 감정을 건드렸던 그 해당 씬들이. 그리고 나는 잠을 자도 꿈을 굉장히 많이 꾸거든. 거의 꿈을 안 꾼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꿈을 꿔. 매일같이 꿈을 꿔. 그러니까 이게 그 수면의 질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이게 자면서도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들이 계속 내 뇌 속에서 그냥 방영되고 있는 거야. 그게 잠이라는 게 보면은 비렘 수면이 있고 또 렘 수면이 있고 또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중간 단계가 있고 좀 단계가 뭐 5가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. 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렘 수면 구간인 것 같은데 그 렘 수면 구간에 나는 보면 그냥 미친 듯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. 이게 내가 잠을 하면서 자다가 아침에 잠을 이렇게 깨나는 과정에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. 깨기 직전에. 그때는 그 기억이 나거든. 근데 진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오만 가지 꿈들을 꾸는 것 같아. 막 중구난방이야, 중구난방. 이렇게 스토리 하나가 쭉 진행되는 게 어렸을 때 꿈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꿈을 꿀 때 그래도 좀 황당하긴 하지만 좀 스토리가 있거든. 뭐 애들하고 놀다가 어디에 툭 떨어지는 막 꿈들 오 하고 한참을 툭 떨어졌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손을 이게 탁 피니까 이게 막 손이 날개가 되고 막 그런 좀 황당한 꿈들을 꾸거든. 근데 스토리가 있어, 스토리가. 그래서 꿈을 아침에 깨고 나서 그 꿈을 기억해 봤을 때 그 스토리 라인이 기억이 나거든. 근데 30대 후반부터는 보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꿈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꾼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가 없어, 스토리가. 막 여러 가지 꿈들이 막 중구난방적으로 이렇게 꾸게 되니까. 결국 생각이 많다. 이게 문제가 아니야. 생각이 많은 걸 생각을 줄여야 되겠다. 내가 생각을 100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50개로 줄여야 되겠다. 그리고 이 50개를 30개로 줄여야 되겠다. 지금 이따위 방식으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해. 즉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야. 생각이 많은 건 더 이상 건들지 말자고. 그냥 내 삶의 방식, 내가 처해 있는 맥락이 생각이 많아지도록 남의 이야기들을
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가 봐. 생각이 많은 건 원인이 아니고 그냥 증상이야, 증상. 근데 이 증상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그 원인은 보지도 않고 증상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제자리를 맴도는가 봐. 이게 생각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터치를 하지 말자고. 시비를 걸지 말자고. 대신 어떤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을 할 건지. 내가 내 이야기를 내 의도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내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, 아니면 내가 피동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, 이것만 체크를 하자고. 체크 포인트를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아. 내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, 이건 좋은 거야. 오케이. 근데 내가 남의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막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. 그러니까 그걸 내 이야기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약간 틀어주면 되거든.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내 이야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은 힘이 필요해, 힘이. 생각하는 힘. 내가 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그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거든, 힘이. 그 힘이 약하니까 남의 이야기들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거든.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, 이제 그런 그 강의들, 내가 좋아하는 뭐 최진석 교수라든지, 아니면 뭐, 그 누구지?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그 사람들의 강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그거거든. 그 생각하는 힘은, 내가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, 우리 동양의학으로 보면 이게 수승화강하고 정충, 기장, 신명, 이것과 관련돼 있다고. 그러니까 콩팥, 내 신장에 있는 물을 위로,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하거든. 근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 그 속성을 역으로 그걸 그 물고기가, 연어가 그 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듯이 이 신장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올려야 한다고. 그게 수승이거든. 그래야 이 심장의 뜨거운 기운이 내 뇌로,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그 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고. 그래서 이 머리를 차갑게 만드는 그 원리거든. 수승화강이. 이 수승화강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정충이야, 정충. 이 정이 이게 채워져야 한다고. 근데 이 정이 채워지는 걸, 정충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스트레스거든, 스트레스. 그 스트레스들, 내가 그 감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내가 기껏 모아놓은 정을 야금야금 말려버리거든. 말려서 없애버려. 그리고 내가 또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이나 TV라든지 노트북 같은 그런 동영상들, 게임, SNS 이런 것에 장시간 보내는데 스트레스만큼 그렇게 강한 임팩트는 없지만 이것들은 보면은 시간을 장시간 이게 쓰거든. 깨어있는 시간에 막 절반 이상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껏
조금씩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놓은 그 정을 또 말려버린다고. 말려버려. 또 이어폰, 요새 보면은 그 선 없는 이어폰들, 에어팟이니 뭐 그런 이어폰들을 귀에 꽂고 살잖아.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서 그 이어폰에서 나오는 그 징징징징징 거리는 그 소리들, 음악들, 동영상들을 이어폰을 통해서 보면 또 그 정에 있는 정, 그 정을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놓은 정을 또 말려버린다고. 이게 정충이 되지 않으면 뭐 기장 신명은 아예 뭐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. 멍해 있어, 멍해 있어. 즉 생각하는 힘이 없지.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남의 생각들이 미친 듯이 내 뇌를 점령해 버리지.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말이야,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.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. 이건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정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야. 정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장이 되고 이게 신명까지 가는 거거든. 그래야 내 생각, 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입 밖으로 지금 내가 내뱉는 거잖아. 이게 수승화강이고 정충, 기장, 신명이거든.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. 이게 그 신호거든. 근데 내가 수승화강이 안 되고 또 정충이 안 돼 있으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.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. 그냥 맨날 그 날씨 얘기, 스포츠 얘기, 요즘 뭐 바이러스가 어쩌니 하는 남의 이야기,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,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,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힘이 필요 없거든.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. 그냥 잠깐 내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토해내면 되니까 그대로. 가공할 필요 없이. 뭐 친구들 만나도 맨날 그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또 뭐 10년 전에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나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생각의 힘이 필요 없지. 그냥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토해내기만 하면 되니까.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. 생각하는 힘이.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.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또 그 이야기의 맥락을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이야기의 그 파편들을 이렇게 내가 내 의도대로 이렇게 좀 정렬을 해서 입 밖으로 토해내는 이 작업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이야기거든.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이 많다, 생각이 과다하다, 나는 이런 부분이 싫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줄이자라고 그동안 한 십몇 년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고민이 마치 다이어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걸 문득 지금 깨달은 것 같아.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구나. 생각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더 이상 이제는 생각을 줄이겠다고 명상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줄이겠다고 108배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줄이겠다라고 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. 운동은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.
내가 주도적으로 내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. 내가 생각이 과다해서 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야. 인라인 로드를 하는 건 생각이 과다해서 이 생각이 100개짜리를 50개로, 50개짜리를 30개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인라인 로드를 하는 게 아니고, 내가 주도적으로 인라인 로드라고 하는 내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어 보려고 내가 운동을 하는 거야. 내가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는 생각이 과다해서 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108배하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, 108배하고 명상을 통해서 수승화강 그리고 정충을 하기 위해서, 그래서 내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, 그래서 내 의도적으로 내 이야기를 한번 나도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. 그리고 그 생각된 내용을 내 입 밖으로 한번 토해내보자 하는 목적이고 수단인 거지, 생각 과다를 치유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오늘 내가 깨달은 것 같아. 더 이상 나는 생각이 이렇게 많지? 라고 하는 고민은 내려놔 버리자고. 그리고 대신 이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면 될 것 같아. 지금 나는 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느냐?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 꼴리는 대로 생각되어지고 있느냐? 그래서 내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건들지 마.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야.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남의 이야기라면, 그리고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적 걸리는 대로 막 생각이 나는 거라면, 이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. 브레이크를 걸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고. 생각하는 힘이 지금 약해. 생각하는 힘이 없어. 그러니까 이게 수승화강을 하고 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. 왜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. 명상을 하든지 108배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낭송, 소리내어 책을 한번 읽어보든지 하면서 이 정충이 되도록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상을 살면서 깨어있는 중간에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놓은 정을 이 정충을 하기 위해서, 옹달샘 그 돌 그릇에 그 물이 차도록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물이 모아지는 거거든.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옹달샘에 있는 물을 그냥 푹 퍼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은 진짜 하지 말아야 돼.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상황들, 스트레스 상황, 타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들, 그리고 돈과 관련된, 또 일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, 그리고 동영상 시청, 진짜 멍청한 짓이야. 멍청한 짓. 겨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모아놓은 그 옹달샘 물을 그냥 바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퍼서 그냥 버리는 행위거든. 그게. 동영상, 게임, 또 SNS, 유튜브 시청, 이런 것들이 자살행위야. 자살행위. 정충이 돼야 되거든. 정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내 생각,
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,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이야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딱 질문을 하면 지금 대답은 yes, yes거든. 나는 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. 즉 내가 좀 어느 정도 정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의도적으로,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. 내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. 지금은 아주 좋은 상태야, 좋은 상태. 이런 상태를 이렇게 쭉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.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이 yes가 안 나오고 no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. 그건 방향을 틀어야 돼. 그 물속에 사는 말미잘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몇 개 되지도 않은 아주 작은 생물이 있거든. 근데 그 말미잘이라든지 말미잘뿐만 아니라 그런 수중에 살고 있는 작은 그런 미생물들은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냐면 그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그 물속 온도가 있거든. 만약에 14도 근방이 가장 좋은, 거기가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많이 있는 그 수온의 띠라고 한다면 말미잘에는 두 가지 센서가 있대. 즉 온도를 체크하는 14도,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온도대보다 더 온도가 높냐 낮냐, 그걸 체크하는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그 작은 미생물들도 항상 체크를 한대. 지금 내가 좋아하는 14도의 온도대냐? 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한대. 그러면 그 센서가 yes, no를 이렇게 판가름해 준다는 거지. 그래서 yes라는 응답이 그 센서에서 돌아오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. 안 바꿔. 근데 no라는 답이 돌아오면 방향을 그 똥구멍에서 그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공기를 훅 뿜어주면서 몸을 확 틀어버린대. 그러면서 이제 둥둥둥둥 떠 가겠지.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질문을 한대. 지금 여기가 14도냐? 근데 또 노라는 센서에서 노라는 답이 돌아오면 또 똥구멍에서 공기를 확 뿜어서 또 자기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야. 그리고 둥둥둥둥 떠다녀.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야. 지금 온도가 14도냐? 그래서 센서가 yes라고 답이 들어오면 바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미생물도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. 나는 이게 내 몸을 이루는 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세포가 10개 미만인 그런 아주 미생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. 근데 나는 세포가 1000억 개나 되는데 그 미생물만 또 못하면 그거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나도 그 미생물하고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. 지금 나는 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냐?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면 될 것 같아.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냐?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젖 걸리는 대로 하고 있냐? 이 질문만 해주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현재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돼. 근데 만약에 남의 이야기를 꼴리는 대로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, 그러면 무조건 방향을 틀어야 돼. 내가 처해 있는 맥락을 틀어야 돼. 맥락을 바꿔야 돼. 왜 나는 생각이 많을까? 이 생각을 줄여야 돼.
이따위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면 안 돼. 그건 내가 지금 이미 10년 넘게 해봤는데 안 돼, 안 돼. 이건 다이어트처럼 안 되는 일이야, 이거. 미생물만 또, 그, 세포가 10개도 안 되는 그 미생물만 또 못한 삶을 내가 산다면, 안 되잖아. 그래도 나는 고등생물인데. 고등생물인데,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.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내 이야기를, 내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, 그 생각을 이렇게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. 이상